중앙대입니다. 중앙대인데 중앙대는 첫 번째로는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이 이제 융합형 인재는 면접이 폐지되고 일괄 전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되셨죠? 예, 근데 면접이 폐지되고 일괄 전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4개의 모집 단위의 선발이 폐지됐어요. 저 4개의 모집 단위를 아예 안 뽑는 게 아니고 융합형에서 CAU 융합형에서 저것들의 선발을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융합형에서. 그리고 반대로 탐구형은 면접이 이제 30% 들어가는 거를 실시하면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는 3.5배수 3.5배수의 1단계 합격자 인원을 뽑고 그 1단계 합격자 인원을 대상으로 2단계 때 면접을 30%를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면접형에서 이제 선발이 폐지된 모집 단위가 역시 4개가 있습니다. 문헌정보, 사회학, 글로벌 금융, 도시시스템공 이렇게 4개의 모집 단위는 전년도까지는 탐구형을 뽑았으나 올해는 탐구형으로는 선발하지 않는 모집 단위다. 그래서 모든 모집 단위에 모든 전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모집 단위에는 전형이 2개가 있고 어떤 모집 단위에는 전형이 3개가 있고 어떤 모집 단위에는 전형이 4개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요 4개의 모집 단위, 4개의 모집 단위는 각각 융합형과 탐구형에서 모집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융합형이다가 탐구형으로 간 모집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융합형만 유럽문화, 아시아문화, 정치국제는 융합형만 뽑았었는데 탐구형은 뽑지 않고 근데 이 유럽문화와 아시아문화, 정치국제가 올해는 탐구형만 뽑고 융합형은 뽑지 않습니다. 반면 이 3개의 모집 단위는 역사학과랑 응용통계학과랑 산업보안학과 자연계열 이 3개의 모집 단위는 탐구형만 뽑았었는데 탐구형 뽑지 않고 융합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융합형에는 면접이 없어지고 탐구형에는 면접이 생겼는데 그러면 면접이 있다가 융합형에 면접이 없어지니까 유럽문화, 아시아문화, 정치국제는 탐구형으로 넘어갔고 탐구형에 면접이 없었는데 탐구형에 면접이 없었는데 생기고 융합형에 면접이 없어졌는데 탐구형에서 융합형으로 넘어간 역사, 응용통계, 산업보안은 면접이 없는 쪽으로 넘어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3개의 모집 단위는 면접이 그만큼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게 굳이 저렇게 전형을 선발하던 전형까지를 바꿔가면서 옮겨가는 건 탐구형의 면접이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저 3개의 모집 단위에서는 면접의 역할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역사나 응용통계, 산업보안은 상대적으로 서류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특히 저런 그 서류 안에서 저 모집 단위들과 연결되어 있는 속성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의 ICT 공과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창의 ICT 공과대학이 그러니까 중앙대는 전공개방 모집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뭐 인문대학 전공개방 이게 일종의 광역 모집인데 그거를 기존에도 해왔었어요. 그래서 직윤에서 주로 전공개방 모집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창의 ICT 공과대학이라는 곳에서도 2개의 모집 단위가 있었는데 그 2개의 모집 단위를 뭘 했었냐면은 직윤으로 전공개방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융합공학부하고 전자전기공학부가 있거든요. 이 2개를 합쳐가지고 창의 ICT 공과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창의 ICT 공과대학을 전공개방 모집을 직윤에서 하다가 정시로 넘겼어요. 되셨죠? 네, 정시로 넘겼습니다. 정시로 넘겨가지고 이 정시에서 전공개방 모집을 하고 직윤에서는 전공개방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윤에서는 이거를 학과 모집으로 모집 단위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융합공학부에서 20명, 그다음 전자전기공학부에서 36명 이렇게 뽑습니다. 원래 전공개방으로 56명을 뽑았는데 딱
그거만큼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융합공학부 직윤으로 지원을 하면 전년도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쵸? 예, 융합공학부 직윤으로 직윤으로 지원을 하면 전년도 입결이 없어요. 전년도 입결은 창의 ICT 공과대학의 전공 개방에 따르는 결과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거다라는 점,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융합형과 탐구형이 있는데, 융합형과 탐구형은 학업 역량이 50, 40으로 비교가 되고 진로 역량이 30, 50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 자체도 탐구형은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50, 30, 20이 40, 50, 10이어서 이 두 개가 더 서로 좀 다른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탐구형에서는 그런 공동체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이 조금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진로 역량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융합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이제 최우선 가치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 역량도 탐구형보다는 좀 더 있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 저기서 어떤 게 더 유리할 건가 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점, 이제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근데 중대에서 조금 더 볼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보자면, 중대는 대학 발표가 따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경희대도 나오고 이렇게 대학 발표가 나오는 대학들이 좀 있죠. 그래서 대학 발표가 나오는데 대학 발표를 꼼꼼하게 본다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빅하우스 뉴스라고 해서 중앙대가 이제 수시에 한 번, 정시에 한 번 빅하우스 뉴스라는 발간물을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신문처럼 생긴 건데 그거를 이제 PDF 파일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 빅하우스 뉴스하고 그다음 정시 빅하우스 뉴스. 그러니까 빅하우스, 그러니까 CAUS가 이제 중앙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되는 길,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빅하우스 뉴스라는 게 나오는데 그 빅하우스 뉴스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지역균형, CA 융합형, CAU 탐구형, 그다음 논술 전형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평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발표는 평균이 나오고 어디가 발표는 50%와 70% 컷이 나오잖아요. 그럼 50%, 70% 컷이 여기 있는데 평균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밀집의 정도라거나 서류 면접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줘도, 그러니까 이걸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읽을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평균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희대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경희대는 평균을 제공하거든요. 학교 발표 입결에서. 근데 50%와 70% 컷을 어디가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뭔가 유출을 하면서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요소니까 그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다 보면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저 위에 빅하우스 뉴스 이 원문에 보시면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빨간 포인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예. 빨간 포인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빨간 포인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렇게 보시면은, 전 과목과, 상위 5라고 적힌 게 있어요. 논술 전형에 교과가 들어가요. 논술 전형에 교과가 들어가거든요. 논술 전형에 교과가 들어가는데, 논술 전형의 교과는 중대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은, 반영 교과의 상위 5개 과목만 들어갑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 과목의 내신도 있지만 상위 5개 과목의 내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상위 5개 과목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적어도 중대 논술을 썼을 때 논술에서의 학생부 교과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또는 큰 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뭘로 판단할 수 있냐, 여기에 있는 이 평균값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부 교과가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출결도 10%가 들어가거든요. 논술이 7%, 70%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면 이게 전체적으로 저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겁니다.
요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되셨으면 우리 이벤 한번 해봐 주시죠. 네, 되셨죠? 네. 샤랄렘 그게 누구예요? 중대 아직 안 끝났어요. 영어 잘한다는 뭐 저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예. 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일 때는 대체로 뭔가 좀 어려운 걸 할 때 이렇게 뜸을 들일 때가 많죠. 아닌가? 자, 그 다음에 대학 발표 자료를 꼼꼼하게 본다는 게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균인데요. 아, 이게 지균이라는 말씀 안 드렸구나. 안 썼구나. 그러니까 지균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중앙대 발표 자료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중앙대 발표 자료를 이렇게 다시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AI 학과라는 모집 단위가 있었는데, 최종 경쟁률은 16.4대 1이었다. 16.4대 1이 최종 경쟁률이었다. 그런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최종 경쟁률이 16.4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9.4대 1이고 충원율은 180%였다. 이렇게 그게 나와요. 되셨죠? 이게 나오는 자료입니다. 아까 그 빅하우스 뉴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실질 경쟁률은 뭐냐? 최저 충족 인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과대학을 보시면 최종 경쟁률이 12.42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이 7.9대 1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유아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11.5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이 5.8대 1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저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학과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명을 뽑는데 115명이 지원을 했으면 11.5대 1이에요. 근데 실질 경쟁률이 5.8대 1이라는 얘기는 58명만 최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 부분 설명은 좀 이벤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이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질 여기서 중앙대가 발표하는 실질 경쟁률은 이제 서강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앙대가 발표하는 이 실질 경쟁률은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이 얼만큼이다. 그래서 그리고 충원율은 이제 비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 할 거예요. 모집 인원이 요래요. 되셨죠? 네, 모집 인원이 이렇습니다. 멋있죠? 네, 모집 인원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최종 경쟁률이 16.4대 1이라는 건 지원 인원이 82명이라는 얘기고 유아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69명이라는 얘기고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385명이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되셨죠?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 경쟁률이 9.4대 1이니까요. 그러니까 82명, 그러니까 그 5명을 뽑는데 9.4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4대 1이니까 5명에다가 9.4를 곱하면 돼요. 5명에다 9.4를 곱하면 됩니다. 5명에다 9.4를 곱하면 빨리 이렇게 전화기로 해보세요. 5명에다 9.4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 5명에다 9.4를 곱하면은 47명입니다. 그렇죠. 충족 인원이 47명이에요. 그 30명을 뽑는데 12대 1이니까 360명이에요. 그러니까 516명 중에서 360명만 최저를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69명 중에서 35명이 이 최저를 통과한 거니까 또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인원 정도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원율은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충원 인원이 몇 명씩인지를 알려줍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자 AI 학과로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AI 학과는 최초에 몇 명을 뽑습니까? 5명을 뽑죠. 근데 충원 인원이 9명이에요. 그러면 총 합격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처음에 5명을 최초학으로 뽑기로 했는데 이게 9명을 충원이 됐어요. 그러면 총 합격 인원이 14명이 되죠.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30명을 뽑기로 했는데 충원 인원이 47명이니까 총 합격 인원은 몇 명입니까? 47명입니다. 이제 77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합격자를 계산하면 이렇게 총 합격자를 계산할 수 있어요. 되시죠? 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볼 수 있냐? 충족 인원 중에서 총 합격자 인원, 즉 47명이 충족을 했는데 어차피 충족을 못한 친구들은 경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7명 중에서 14명이 합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7을 14로 나누면 최종 실질 경쟁률이 나오는 거예요. 되시나요? 47을 14로 나누면 최종 실질 경쟁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 실질 경쟁률을 뽑아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실질 경쟁 2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원서를 썼을 때 16.4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3.36대 1인 거예요. 그리고 경영 같은 경우는 5.2대 1로 보이잖아요. 5.2대 1. 그런데 최저를 충족한 애는 205명이고 충원 인원이 147명이에요. 그래서 총 197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률이 1.04대 1입니다. 그러니까 8명 떨어진 거죠. 8명 떨어진 겁니다. 8명. 사회과학대학이랑 공공인지학부는 최저를 맞춘 애들은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라는 것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제 이게 공개를 해준단 말이죠. 이런 거를 공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몇 번에 이렇게 몇 번에 그냥 계산만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제 넘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강대 편에서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서강대 편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런 식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판단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중앙대 교과 수능 최저가 낮지 않죠? 그쵸? 중앙대 교과 수능 최저가 낮지 않습니다. 근데 중앙대 수능 최저는 영어 2등급과 영어 1등급을 같이 하나로 치죠? 영어 1등급과 영어 2등급을 같이 하나로 칩니다. 그래서 세계합 7이긴 한데 중앙대가 세계합 7이긴 한데 영어를 두 개 등급, 영어 2등급과 영어 1등급을 하나의 등급으로 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이렇게 세계합 7이라는 그 부분이 세계합 7이라는 부분이 막 이제 그냥 세계합 7하고 좀 다른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이제 하나 끝났습니다. 38번째가 끝난 거죠? 네, 38번째가 끝난 겁니다. 중대 설명 다 했어요. 예, 뭐 충원율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가 핵심은 아니고요. 그 기준이 분명하면 됩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꽃님이님 기준이 분명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순수 충원 인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순수 충원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충원 인원 그 충원 번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충원율은 최초합 인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명에 47명, 5명에 9명이 더해져서 14명이 되는 거니까. 그쵸? 예, 최초합 인원이 빠지는 거죠. 네, 최초합 인원이 빠지고, 최초합 인원을 제외하고, 9명이 충원이 됐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하는 게 맞아요. 중앙대 교과 전형은 많이 돌기 때문에 10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100% 미만의 전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때 100%라는 거는 그 최초합을 뺐는데도 100%가 됐다는 겁니다. 37번째요? 네, 37번째. 오케이. 네, 37번째. 끝났습니다. 자, 되셨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대로 가는데, 충남대는 이제 올해 자율전공 선택 모집 단위가 신설됐는데 제가 개편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자율전공 선택에 수시교과 일반으로는 자율전공 융합학부라는 요 부분을 뽑아요. 자율전공 융합학부라는 요 부분을 뽑고요. 147명을 뽑습니다. 교과 일반 전형으로만 뽑으니까 되게 많이 뽑죠. 예,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수시교과 일반 전형과 정시나군에서는 농생명 융합학부라는 광역 모집 단위를 뽑습니다. 270명을 교과 일반에서 뽑고요. 많이 뽑죠? 270명을 교과 일반에서 뽑고 29명을 정시나군에서 뽑습니다. 예, 그렇게 뽑아요. 그리고 정시가군으로만 이 광역계열로 2개, 그다음 정시나군으로만 광역계열로 2개, 요렇게 해서 요 전공 선택 모집 단위가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교과 일반 전형으로 자율전공 융합학부, 그 다음에 농생명 융합학부에 요 수시는 요 2개의 모집 단위를 뽑고요. 근데 농생명 융합학부는 수시도 뽑지만 정시도 뽑는데 이 공학융합학부나 첨단융합학부, 그다음 인문사회융합학부나 자연과학융합학부는 전부 다 정시로만 뽑는다. 그 부분의 차이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농생명융합학부는 총 12개의 모집 단위가 있어서 그 12개의 모집 단위를 그런 식으로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를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식융합학부 내에 인문사회과학 전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문화와 사회융합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다. 명칭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 지식융합학부라는 게 작년에 자유전공학부였어요.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 안에 3개의 전공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어쨌거나 그 3개의 전공을, 특히 이제 리더십 전공 같은 경우는 그 재직자 전형이 있었기 때문에, 재직자 전형에 30명을 넘게 뽑았기 때문에 모집 인원 규모는 크지만 일반 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되게 소수 한 자리씩밖에 안 됐는데, 자유전공학부라는 그 학부 자체가 지식융합학부라고 그 단과대학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지식융합학부라는 걸로 변경이 되면서 자율전공융합학부라는 저 위에 있는 자율전공융합학부라는 저 내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개편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충남대의 변화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가 탐구를 이용할 경우 탐구 2개 평균에서 탐구 한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완화된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사범대와 사대와 생과대 일부에서 실제로도 완화가 됐습니다. 예, 등급합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모집단위 대신 이제 의대, 약대, 수의대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탐구 2개 평균이 한 과목, 상위 한 과목으로 변화가 됐고, 그리고 사범대와 생과대의 일부 모집단위, 2개 모집단위는 실제로 등급합 자체도 좀 이렇게 한 개 등급 정도씩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완화됐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충남대와 충북, 뒤에 이제 충북대까지 마찬가지인데, 충남대와 충북대 모두 뭐를 갖고 있냐면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할 때 이 성취도 A는 그냥 1등급을 주는데, 성취도 B와 C는 B와 C의 비율을 합친 걸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요. C는 C 비율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이제 등급이 그 비율이 높을수록 등급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B와 C의 등급 비율이 높을수록, 그 얘기는 A의 비율이 적다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50이고 C가 40이다. 그럼 A는 10%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취도 비율이. 근데 이제 이 2개를 합치면 90이지 않습니까? 그럼 90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거기에 등급값을 넣어놨어요. 몇 등급이다. 몇 퍼센트면 몇 등급이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걸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도 BC의 누적 비율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범대의 교과 일반 전형에서 면접이 있는데 그 면접 대상의 모집 단위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0개 모집 단위를 전부 다 면접을 봤는데 올해는 5개 모집 단위만 면접을 보는 걸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대는 광역 모집을 실시하고 자유전공을 실시하는데 수시로 자유전공은 뽑고 자율전공융합학부는 수시로만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광역 모집 단위가 이제 정시로 뽑는데 농생명 융합학부만 이제 수시와 정시를 모두 뽑는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해 입결에서의 변동 양상이 좀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게 뒤에 이제 거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기. 충북대도 그렇단 말이에요. 고대와 좀 다른 점은 고대는 1에다가 1 플러스 누적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누적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와 C의 누적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등급이 밑으로 떨어져요. 고대는 1 플러스 0점 누적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50, 40이다, BC가. 그러면 90이잖아요. 그럼 0.9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1.9등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건데, 얘네는 90%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쪽의 등급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충북으로 가면은, 충북대는 이 자율전공학부가 단과대학을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자율전공학부에 55명이 있었는데 그 55명을 확대를 하면서 이거를 전공학부를 만들고 자율전공학부라는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그 안에 인문사회 자율전공이랑 자연과학 자율전공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은 이제 220명 정도를 뽑는 건데, 그걸 각각 인문사회 자율전공에 54명, 그 다음에 자연과학 자율전공에 이제 166명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본적으로 220명을 선발을 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자율전공학부 55명만 있는 구조였는데 이걸 확대 개편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단과대학을 만든 거예요. 단과대학을 만들면서 나타난 거 이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각 단과대별로 자율전공학부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단과대별로 자율전공학부를 신설을 하다 보니 단과대 내에서 전공만 선택이 가능하다. 즉 일종의 광역 모집인 거죠. 그래서 자율전공학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광역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범대나 수의대, 약학대, 그다음 약학, 제약학과. 이 충북대는 제약학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학과 제약학과가 합쳐서 약학대학인데 두 개가 이제 같아요. 둘 다 약사 시험을 보는 자격이 주어지는 이제 약학과 제약학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모집 단위 모집, 그러니까 전공별 모집을 하는 거죠. 의예, 간호, 바이오 헬스. 요쪽은 단과대별 자율전공학부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각 대학별 단과대별 자율전공학부가 생겼다. 근데 이제 공학부 위에 있는 자율전공공학부 있잖아요. 인문사회 자율전공 계열, 그 다음에 자연과학 자율전공 계열에 하고 단과대 자율공학부하고 선택 가능 전공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모집 요강에서 그 지원 가능 선택 가능 전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충남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탐구 2과목 평균에서 1과목으로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됐고, 사범대와 약학대 같은 경우는 등급합이 1개 등급씩 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다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충북대에 되게 특이했던 점은 이 1학년 과목, 즉 공통과목이죠. 공통과목은 국수, 영, 사과를 모두 반영을 하고요.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로 계열 분리를 해서 교과 전형을 했었어요. 근데 2, 3학년 계열별 반영 교과를 폐지를 하는 거예요. 폐지를 해서 국수영사과를 모두 반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과, 왜냐면 통사통과가 들어가는 거니까 국수영사과를 다 집어넣고 계산을 했고, 2, 3학년 때 거는 이제 국수영사나 국수영과만을 나눠서 계열별로 나눠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수영사과를 다 반영하는 걸로 간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입결이 좀 떨어지죠. 그쵸? 예, 그러니까 국수영사나 국수영과만 반영하던 거에서 국수영사과 반영하는 걸로 다 가니까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 또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여기 위에 이제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계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전년도에도 역시 국수형 사과를 모두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율전공학부 55명 있잖아요. 이 자율전공학부 55명인데 이 5명은 작년에 공통계열이었기 때문에 국수형 사과를 1, 2, 3학년을 전부 다 국수형 사과를 다 본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올해도 국수형 사과를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기준과 올해 기준이 같은 거죠. 근데 나머지 모집 단위는 전년도는 2, 3학년 때 국수형 과만을 반영했다가 올해는 국수형 사과를 모두 반영을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변화가 좀 생길 거다라는 점, 그 지점을 조금 생각해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되시나요? 어떠세요? 되셨어요? 예, 좀 아시겠죠? 예, 그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예, 그리고 아까 충남대처럼 진로선택 과목이랑 교과 전형, 그러니까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 BC의 누적 비율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오늘 좀